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정비법을 풀 시간입니다. 정비법을 총 정의를 해서 정비법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분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일단 우리 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 그냥 간단하게 정비법이라고 호칭을 하겠고요. 자,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자, 노후한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그런 자, 일단 정비에 관한 내용을 배우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비법의 시험의 그 난이도는 앞부분하고 중간 부분은 조금 문제가 맞출 수 있게 나오는데 이 뒷부분은 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앞부분하고 중간 부분도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평이하고 뒷부분에서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유념해가지고 기출 문제를 정리하면서 이론도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정의법의 첫 번째 파트는 총칙이고 용어 정리 파트입니다. 자, 용어 부분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면 이제 자, 이 필수적으로 우리가 맞춰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자, 용어에 대한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정비기반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 사업은 이게 재개발 사업으로 봐야 되겠죠. 힌트는 뭡니까? 재개발 사업의 정의가 정비기반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있을 때 그런 지역들의 이 노후불량한 건물들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 참고로 재건축 사업은 뭔가요?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설이 양호하고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재건축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일단 1번 지문은 맞습니다. 자, 우리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자,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자, 나중에 또 한번 보실 건데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단독으로 합니다.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해서 재건축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재건축 조합이 시장문수 등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등 아니면 뭐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2번 지문은 재건축 사업은 자, 여기 건축물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는 지우고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아니면 조합이 뭐 시장문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아니면 등록사업자 이런 사람들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2번 질문 틀렸고 1번 질문은 맞네요. 자, 준공유 기준으로 2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 보강 비용이 철거 후 새로 신축되는 비용보다 큰 건물이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이 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노후불량 건축물을 판정하는 기준에 이런 게 있죠.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 비용이 자, 신축하는 비용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지만 이게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거 40년까지라고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까지는 공동이용설이 맞는데 자, 공원이나 공용주차장은 자, 우리가 정비 기반시설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작업장은 공동이용시설인데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같은 것들은 이거는 정비 기반시설이 해당이 되겠죠. 자,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군가 보면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그 토지 위에 있는 지상권자를 말하기 때문에 임차권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틀렸죠? 자, 옳은 건 정답이 1번을 정답을 봐야 되겠네요. 자, 보시면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비로 바꿔야 되고 공동작업장까지만 공동이용설이고 공원이나 공용주장은 정비기반시설. 자,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 개념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지 임차권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임차권자는 채권자고 지상권자는 물권자이기 때문에 물권자까지만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로 넣어주는 겁니다. 개념에서. 간단하게 우리 이론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비사업은 세 종류가 있었죠. 다음 세 가지 사업이 정비사업인데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다음 세 가지 사업.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자,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하고 있을 때, 자, 한마디로 달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 저소득 주민들 집단 거주, 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 노후불량한 건물이 과도하게 밀집했을 때는 이런 낙후한 지역들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자,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사업 시행자가 정비 기반시설 등을 확충해주면서 낡은 주거환경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기존의 낡은 단독이나 낡은 다세대를 이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정비하는 이렇게 고치는 리모델링과 유사하게 기존 주택을 보존하면서 고치는 사업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물이 밀집하면 아까 우리 문제에서 나왔듯이 정비기반설 열악,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하면 재개발. 하나 더 있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의 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하는 사업도 이게 뭐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로 해석해서 이것도 재개발 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자,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설이 열악하지 않고 양호합니다.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아니라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 재개발 사업은 단독이나 공동주택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이 재건축 사업은 단독주택은 제외하고 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했을 때 재건축 사업으로 우리가 분류합니다. 정비기반설 양호,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비기반설, 공동이용설 분류도 해야 되겠죠. 우리 통상적으로 분류를 할 때, 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할 때, 그 해당 주택 단지 안에서, 자, 주택 단지 안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자, 여기 보시면 구판장, 세탁장,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죠.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다만 유치원은 이거는 공동이용설에서 제외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아파트 단지 바깥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바깥에 있는 기반설들. 자, 도로 아래 상하수도가 깔려 있고 또 상하수도 같은 것들을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으니까 자, 도로 아래 상하수도, 도로 가장자리에 국어 같은 도랑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자, 열이라든가 가스 등의 공급설은 이 정비구역, 자, 저기 보시면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은 아파트 단지 바깥에 있는 정비기반설로 분류할 수 있으니까, 자, 정비기반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열이나 가스 등의 공급설은 아파트 단지 바깥에 있는 공원, 도로 같은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정비기반설이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것들은 여기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그다음에 단지 안에 있는 뭐 구판장이라든가 세탁장, 화장실 등 것들은 공동이용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문제에서 공동작업장은 공동이용설이고 이 공원이라든가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설인데 이렇게 섞어가지고 문제를 냈었습니다. 아까. 자, 노후불량 건축물은 원래 4가지 기준이 있는데 시험 목적상 3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이 훼손 멸실되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는 자, 준공 후 몇 년이란 말이 없이 그냥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조건이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는 자, 준공 후 보시면 20년 이상 30년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 자, 그러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되는데 이때는 이 범위가 있습니다. 자, 짧게 정하면 20년, 길게 정하면 30년,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 노후불량 건축물을 판정할 수도 있지만 아까 우리 문제처럼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 비용이 새로 건축하는, 신축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될 때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자, 보수 보강, 몇 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 보강 비용 같은 거 할 때는 20년으로 바꾸시면 안 되고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 보강 비용이 새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비용보다 클 것, 이렇게 나오면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이 맞는데 이때는 40년. 자, 몇 년이 지났다 이렇게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났다는 말 쓸 때는 20년 이상 30년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 우리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3가지만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자, 정비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건축물이 훼손 멸실되어서 좀 전에 우리 봤죠.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 건물이 훼손 일부 멸실되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는 자, 준공 후 몇 년이 지났다는 말 같은 거 안 따지고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맞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기반설이 양호하면 이상하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 나와야 되고 정비기반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물이 과도하게 밀집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비기반설 양호하고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에 밀집한 지역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라 재건축 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2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2번이 답이겠네요. 3번. 자,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은 우리가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바깥에 있는 정비기반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재개발 사업할 때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등 소유자로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여기 토지등 소유자 개념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입니다. 토지만 가진 사람 또는 건축물만 가진 사람 또는 지상권자까지 모두 다
토지 등 소유자 범위에 넣기 때문에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건축 허가를 받아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걸 지을 때 자, 아파트나 연립이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도 주택단지에 해당이 됩니다. 5번도 맞습니다. 주택단지란 용어입니다. 정비법상 주택단지의 용어에 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아파트 연립을 짓는 일단의 토지도 주택단지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이 지금 요거 2번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 정비법의 토지 등 소유자는 개선사업이고 이 재개발 사업할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되어 있고 자, 재건축 사업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는 여기 지상권자는 빠지고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로서 우리가 재건축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주택 소유자는 건물 부분하고 이 건물에 해당되는 그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이렇게 둘 다 가진 사람들만 토지 등 소유자로 들어갈 수 있고 이 재개발 사업 같은 거나 개선 사업할 때는 건물 및 토지를 둘 다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최소한 토지만 가진 사람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사람 그 다음에 지상권자까지도 모두 다 이 주거 개선과 재개발 사업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개념으로 넣습니다. 자, 주택단지 우리 금방 문제 푼 거에서 자, 보시면 다음어는 하나의 토지가 다음어는 하나의 일단의 토지가 주택단지인데 여기서 핵심은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 부대 복리를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뿐만 아니라 아까 문제에서 나왔듯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서 아파트 연립을 짓는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도 주택단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한번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시험 문제에서 정비법상 자, 정비법상 주택단지 개념에 요 5가지가 있으니까 1번에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이나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가 주택단지에 해당되지만 건축허가를 받아서 아파트 같은 걸 건설하는 토지는 주택단지가 아니다 그러시면 틀린 겁니다. 1번이나 2번이나 뭐 3, 4, 5번은 참고로 보시고 요 5개 중에 하나만 걸리면 주택단지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3번 문제 정비기반설에 해당하는 것은 자, 정비기반설이면 어떤 겁니까? 광장이겠죠. 광장. 놀이터, 타가소, 마을회관, 구판장은 주택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이용설이고 이 광장 같은 거, 공원 같은 거, 도로 이런 것들은 자, 정비구역 이거는 정비구역 내에 있지만 이 아파트 단지 바깥에 있는 시설로 보고 이거는 정비 기반시설로 봐야 되겠습니다. 정답이 이거 1번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런 것도 기본 문제죠. 자, 아까 좀 전에 개선 사업할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개선 사업할 때 건축물만 소유한 사람 개선 사업 같은 거 할 때 지상권자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건축물 부속 토지의 지상권 이게 틀렸네요.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만 들어가지 지상권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번, 2번은 맞죠. 자,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도 토지의 지상권만 가진 사람, 토지 소유자 이런 사람들 다 토지 등 소유자 개념에 들어가는데 이 3번은 안 됩니다. 보셨을 때 답은 3번이고요. 아까 봤듯이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할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사람 또는 지상권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축물, 토지를 둘 다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도 토지 등 소유자 들어갈 수 있고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할 때는 지상권자까지도 포함시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이런 재개발 사업 할 때는 조합원으로 들어갑니다. 조합원 자격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재건축 사업 할 때는 지상권자는 빠지고 건축물 및 또 문제 아니라 및입니다. 및 부속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게 공동주택 소유자 건물과 토지를 둘 다 가진 사람들한테만 토지 등 소유자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재건축할 때는. 자, 5번 문제.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자, 저소득 주민 나왔으면 무조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 나오고 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과도 밀집 같은 것도 하나 있고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낡은 정비기반시설 같은 것들은 사업시행자가 확충해주고 그 다음 낡은 주거환경 같은 경우를 보존하면서 정비하는 고치는 사업이죠. 기존 단독이나 다세대를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고치는 정비사업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관리 같은 것들은 옛날에 있다가 폐지된 용어입니다. 1번과 4번은 폐지된 용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개선사업으로 봐야 되겠죠. 정답이 3번입니다. 자, 6번 문제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자, 정비기반시설 같은 것들을 정비하고 노후한 이런 주택 등의 건물을 개량하는
세 종류 사업이다. 맞습니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세 종류 사업,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니까요. 자, 2번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이니까 정비기반시설은 작업하지 않고 노후불량한 건물 중 이런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어로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자, 정비기반시설 같은 것들은 사업 시행자가 확충해주고 낡은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정비, 이렇게 보전이란 말은 기존의 낡은 단독이나 다세대를 철거하지 않고 보전하면서 이런 정비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하고 상권 활성화. 자, 이거 바로 이제 이게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개선 사업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같은 걸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마다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방침입니다. 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낡은 지역에 대해서 이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 차원에서도 이런 기본 방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 계획이 아닙니다. 기본 방침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10년마다 기본 방침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국 단위로 이렇게 노후한 지역들의 주거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기본 방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맞는 얘기고요. 정답은 4번이 틀렸죠. 우리 다음 강의에서 기본 계획이라는 걸 배울 건데 기본 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 자치도, 시장이 만드는 거고 이 기본 방침은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10년마다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 정책 방향 같은 것들을 포함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기본 방침이라는 것을 정비법에 따라서 수립한다. 이렇게. 자, 7번 문제. 자,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앞에랑 거의 비슷한 문제죠. 보시면 자, 공동작업장은 이게 재개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택단지 안에서 공동작업장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이 공동이용설이고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공원 같은 것들은 주택단지 바깥에 있는 정비기반시설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이 답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 1번 공동이용설, 나머지는 정비기반시설입니다. 자, 8번 문제도 자, 공동이용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우리 주택 단지 안에서 자,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에 어린이 놀이터까지 어린이 보시면 놀이터, 어린이집은 들어가지만 유치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치원은 이건 교육설이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정비법상 공동이용설로 주택 단지 안에서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어린이집 같은 것들이 있지만 유치원은 보통 이제 아파트에서 차 타고 나가서 유치원차가 와가지고 싣고 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할 때 주택 단지 안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비 아파트 단지 바깥에다가 별도로 만드는 교육설, 학교 같은 교육설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답이 1번입니다. 1번은 공동이용설이 아닙니다. 9번 문제. 자, 다음 정의에 해당하는 사업은 자, 도시 저소득 주민들 집단 거주하 이거 앞에 거랑 거의 문제가 똑같습니다. 이거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하고 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과도 밀집,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자,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해주고 낡은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정비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1번 답입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가 공공재개발에 관한 자, 우리 재개발은 민간재개발, 조합 만들어서 민간재개발이 원칙인데 시장문수나 토주택공사가 들어가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재개발은 원칙적으로 민간재개발이 원칙인데 자, 사업시행자가 시장문수 등이나 토주택공사가 들어가서 이런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 공공재개발 사업할 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시면 자, 공공재개발 사업에서는 자, 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이라는 걸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자, 공공재건축은 안 그런데 이 공공재개발 사업은 특이하게 공공재개발 사업하기 위한 정비구역을 바로 정하지 않고 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이라는 걸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정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직권으로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우리 예전에 배웠던 이제 6명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와 자치도, 시장, 군수입니다. 이게 6명의 관청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인데, 정비계획의 이반권자가 정비구역 지정권자한테 공공재개발사업의 예정구역을 지정 신청을 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심의를 완료해야 된다. 다만 여기 30일 이내에 심의 완료할 수 없는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심의기간을 30일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악할 게 이겁니다. 공공재개발사업에, 그래서 공공재개발사업은 민간재개발사업이 아닌 공공재개발사업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정하고 그 다음 절차로서 정비구역으로 정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은 직권으로 예정구역을 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비계획 이반권자가 정비구역 지정권자한테 신청을 해서 지정 신청을 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30일 안에 심의를 완료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안에 심의 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30일 연장을 해가지고 예정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사업은 예정구역이라는 게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신청일 30일가 정답이 3번인데 이거 좀 보충학습을 보겠습니다. 공공재건축은 예정구역이 없는데 공공재개발구역을 정하기 전에 이런 예정구역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예정구역은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을 받아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일단 주어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아니면 시장 군수입니다. 6명의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비경제적 건축행위나 투기 유입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재개발 사업의 추진구역을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정할 때 이때는 신청이 없더라도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예정구역이라는 걸 먼저 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하기 전에 14일 이상 공람 같은 걸 해서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을 해야 되고, 예정구역 같은 거 정할 때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신청, 아까 문제 같은 게 요겁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할 때 정비계획의 이반권자가 이게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군수 구청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 같은 이반권자가, 정비계획 이반권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구청장 같은 정비계획 이반권자가 여기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특별시, 광역시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 같은 이반권자가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특별이나 광역시장한테 이렇게 정비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정비계획 이반자나 토지주택공사 등은 정비구역 지정권자 중에서 특별시나 광역시장 같은 사람한테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갔을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심의를 완료해야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심의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아까 시험 문제에서 딱 떼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우리가 정리할 포인트는 뭔가요? 공공재건축에는 예정구역이 없는데 공공재개발 사업할 때는 예정구역을 정하고 예정구역 정한 다음에 정비구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정구역은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권자로서 공공재개발 사업하는 경우에 예정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신청도 있습니다. 신청. 정비계획의 이반권자인 시장군수 구청장, 특히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특별시나 광역시장한테 정비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도 정비구역 지정권자한테 신청할 수 있어요. 예정구역을. 예정구역 신청을 받았을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심의를 완료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30일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 예정구역 지정 여부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주라는 것이죠. 그 심의를 완료하고 답변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의를 완료하는 기간이 30일인데 30일 연장할 수도 있겠죠. 또 나중에 볼 건데 하나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재개발 사업하고 공공재건축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요건이 모두 맞아야 되는데, 우리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요건 아까 우리 보신 거고요.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이 모두 맞아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공공재개발 사업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조합 같은 민간이 아니라 시장군수 등, 우리 정의법상 시장군수 등이면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토지주택공사 등 그러면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인데, 자, 어쨌든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공공시행자가 사업을 해야 되고, 자, 또 하나 조건은 뭐냐면 공공재개발로 건설되는 주택 전체 중에서 자, 원래 그 토지 등 소유자한테 분양받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생기면, 자, 만약에 공공재개발로 건설 공급되는 주택수가 1000세대다. 근데 거기서 원래 거기 살고 있던 토지 등 소유자가 가져가는 개수가 만약에 600세대다. 그러면 아파트 1000개, 1000세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한테 분양하는 부분이 만약에 600세대면 그거를 제외하면 나머지 주택수가 400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럼 400세 중에서 자, 100분의 50 이상, 여기 보시면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이라는 반값 아파트 아니면 공공임대, 민간임대주택으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공재개발 사업할 때는 자, 남는 개수가 있었을 때 그 남는 개수의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이라는 반값 아파트, 공공임대, 민간임대주택으로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것도 뭐 섞어서 하든지 이렇게 하나씩 골라서 이거를 절반 이상을 줘야 됩니다. 나머지 개수에. 이런 게 공공재개발 사업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 사업할 때는 규제를 풀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 측면도 있지만 남는 나머지 주택수가 있었을 때 남는 주택을 모두 다 일반 분양을 해서 공공재개발 수익으로 올리지 말고 자, 나머지 주택이 생기면 그 중에 50%, 100분의 50 이상을 지분형이라든가 공공임대, 민간임대주택으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됩니다. 자, 공공재건축의 요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재건축할 때 아까 정비 예정구역 같은 건 없습니다. 공공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은 없고 공공재개발만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걸 정해서 사업을 하고 돼 있고 공공재개발은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되고요. 자, 공공재건축은 자, 그런 예정구역 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재건축도 아까 공공재개발과 유사하게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공공시행자가 시행을 하고 공공재건축 사업의 또 다른 요건은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는 종전세대보다 1.6배 이상 100분의 160 이상의 세대수를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원래 세대보다 100분의 160 이상으로 1.6배 이상으로 줘서 더 짓는 개수는 또 별도로 이렇게 우리가 또 공익적인 목적으로 쓸 겁니다. 뒤에 가서 배우실 겁니다. 자, 공공재건축의 두 가지 요건, 공공재개발의 두 가지 요건. 자, 공공재개발 사업할 때는 예정구역을 정해서 하는데 자, 공공재건축은 예정구역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문제. 자, 정비기반설이 아닌 거 계속 나오죠. 문제가 정비기반설, 공동이용설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5번에 보시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국단장 이런 것들은 이 재개발 주택단지 안에 있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설이고 녹지, 공공공지, 주차장, 소방용수시설 이런 것들은 이거는 주택단지 바깥에 있는 정비기반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 이게 또 토지 등 소유자 장년도 문제 쉽게 냈습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건축물만 소유하는 사람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되죠. 자, 재개발 사업할 때 지상권자, 재개발 사업할 때 건축물만 소유하는 사람, 재건축할 때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5번에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지상권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5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문제니까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용어 정리 끝냈고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 정의법에서 뭐 기본 계획, 정비 계획, 정비 구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의 순서부터 보시고 이런 사업의 순서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테마부터 보시면서 이제 문제를 쭉 풀 겁니다. 기본 계획, 정비 계획과 정비 구역, 추진위원회, 정비사업 조합, 사업 시행 계획으로 설계도 만들어서 여기 분양 신청 같은 거 접수받고 관리 처분 계획으로 주택을 분양한 다음에 이제 공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쭉 이렇게 한 파트씩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고요. 강의 자료는 일단은 이게 3월 25일쯤에 이게 출간이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심화요약집하고 기출문제집 일단 출간이 될 건데 요 기본 이론교재하고 핵심 요약집을 여러분들 프린트해서 보셔도 되고요. 심화요약집하고 기출문제가 좀 두꺼워서 교재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3월 말쯤에 나올 것 같은데 나오게 되면 바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저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시면 자, 다 무료로 파일 형태로 올려놓으셨고 요즘 우리 이제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에다가 넣으셔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으니까 굳이 뭐 책 안 사시고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우리가 핸드폰 같은 거 우리 공기가 있으시면 핸드폰 2개로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조금 우리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불편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책을 구입하도록 제가 또 이렇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밴드라든가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파일 형태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으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학원 가시기 전에 예습 같은 것도 먼저 필요하시고
독학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공부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강의만 듣고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로 또 뵙겠습니다.